이 책은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까이유와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재채기를 하는 르네 라토라는 두 아이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위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상페 선생님은 사실 어린 시절이 매우 불행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평안한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도 만나고 밀린 숙제도 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림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그림책의 작가분은 장자크 상페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분의 성함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이분을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지난 8월 11일이죠. 장자크 상페 선생님께서 세상을 뜨셨어요.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젊었을 때 많은 그림책들을 좋아했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중에 제일 제가 좋아했었던 책인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소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표지에 보시면 얼굴이 빨개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도 얼굴이 빨개진 아이의 모습이 쭈루루 그려져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마르슬랭 까이유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들이 얼굴이 빨개질 법한 그런 순간에는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르슬랭 너 빵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꾸중을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슬랭은 항상 고민에 휩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지? 왜 이렇게 남들이 빨개져야 할 때는 안 빨개지고 남들이 빨개지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는 맨날 빨개지냔 말이야.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마르슬랭 까이유와 또 친구인 르네 라토라는 두 아이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책에 처음 나왔었던 것은 1998년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 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했던 얼굴 빨개지는 친구가 있어서 이 책을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판본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떤가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냥 묻혀놓고 살곤 합니다. 어릴 때는 뭐 다 그렇지. 어린 시절에 있는 그러한 일들은 뭐 그때에는 다 그런 일들을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거나 밋밋하거나 생각이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때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들 중에는 일단 외모라든지 겉모습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다른 아이보다 빨리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빨리 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눈이 핑글핑글 돌아가는 안경을 써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피부에 뭐가 자꾸 많이 나지? 나는 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조금 먹어도 살이 많이 찌지? 등등. 우리의 어린 시절은 이런 외모라든지 겉모습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고민 중에는 내 환경,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들은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나는 엄마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 지어져.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지만 나는 사실 엄마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괜히 나는 나쁜 아이 같고 내가 왜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지, 나는 왜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고 또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의 엄마는 매일같이 알코올 중독에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아버지는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그 어린아이이지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 왜 나와 형제자매들은 다른 집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품에 안고 살게 되죠. 장자크 상페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대표적으로 꼬마 니꼴라와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꼬마 니꼴라는 사실 그 장자크 상페 선생님이 쓰신 것은 아니고 사파만 그리신 거지만 그 외에도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위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상페 선생님은 사실 어린 시절이 매우 불행했다고 해요. 어디선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 상페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너무나 많이 싸우셨는데 그 싸우시는 정도가 단지 큰 소리로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같이 물건을 던지고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상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두 동생을 보호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너무 맞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지냈던 혹은 여행을 갔던 좋은 이야기를 할 때면 아기 상페죠. 그러니까 어린 상페는 거짓말로 나도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멋진 저녁을 보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처럼 어떤 슬픔과 불행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오히려 상페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고민과 그리고 그 당시에 경험했었던 또 아름다운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사파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아주 밝은 곳에서는 불빛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깜깜한 곳에서는 작은 꼬마 전구의 불빛도 눈에 띄는 것처럼 상페 선생님의 불우한 어린 시절은 오히려 어린 시절에 느낄 수 있었던 작고 소중한 점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도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 마르슬랭 까이유는 항상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외톨이가 돼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냇물을 건너거나 숲을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갈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 올라가는데 애취 하는 그런 재채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마르슬랭은 단순히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법하게 누군가 감기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층에 올라가는데도 또 누가 애취 하고 3층에도 그러다가 4층에서 계단에 앉아있는 어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 책의 두 번째 주인공인 르네 라토입니다. 르네 라토는 마르슬랭과 아주 비슷하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재채기를 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도 그것은 치료받을 수가 없고 또 왜 그런지 아무도 이유를 모르지만 르네는 항상 재채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남들과 다른 어떤 모습,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 친한 친구가 됩니다. 단짝이 되죠. 또 두 사람은 이렇게 빨간 얼굴과 재채기를 하는 버릇, 그것으로 친구가 됐지만 그 이후에 르네는 바이올린을 잘 키는 그러한 소년이라는 것, 그리고 마르슬랭은 운동을 잘하는, 특히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하는 친구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의 그러한 특이한 점에 대해서도 애정을 많이 갖게 돼요. 밤중에 어디선가 재채기 소리가 들리면 마르슬랭은 르네가 재채기를 하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더 포근한 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딘가 빨간 얼굴이 등장을 하면 마르슬랭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르네는 반가워서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그 부끄러웠던 그러한 지점들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서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장난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도 많이 해보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기도 했지만 또 전혀 놀지 않고도 전혀 말하지 않고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전혀 지루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겁고 같이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러한 것도 즐겁지만 저는 가장 좋은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요. 정말 슬퍼도 정말 기뻐도 그것을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꼭 표현하지 않아도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은 그것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만약에 이러한 친구가 아직 없다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아름다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묘사로 이 그림책은 끝나도 될 것 같지만 이 책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반전이 있는데요. 어느 날 마르슬랭이 집에 오는데 글쎄 르네가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슬랭이 너무 놀라서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르네 어디 갔냐고 르네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르네가 쪽지를 남겨뒀어. 아마 새로운 주소일 거야 라고 하고 말하고 그 쪽지가 그런데 어디에 뒀는지를 몰라요. 아빠한테 가보니 아빠도 너무나 일에 바빠서 르네의 주소가 적힌 그 쪽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린 마르슬랭은 르네가 떠나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정말 너무 슬픈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1년, 2년, 또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르슬랭은 이제 남들처럼 딱딱한 양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회사원이 돼요. 물론 마르슬랭은 여전히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아저씨가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살던 어느 날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재채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요. 에취, 에취. 그 순간 마르슬랭은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재채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친구 르네 라토인 거죠. 두 사람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까이유, 라토 이러면서 버스 속에서 다시 재회한 이들은 그 다음부터 다시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상배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생각이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두 친구가 자신들의 일에 떠밀려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을 것이다. 사실 삶이란 대개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고 매우 기뻐하며 몇 가지 계획들도 세운다. 그러고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이다. 혹은 다른 수많은 이유들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가까운 친구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나면 서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종교적인 믿음이 다르다고 혹은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가난하다고 누군가는 어느 곳에 살고 누군가는 또 다른 곳에 산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배 선생님은 그러한 결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가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마르슬랭과 르네는 다시 만났다.
게다가 그들은 아주 자주 만났다. 마르슬랭은 어디든 도착하면 곧바로 르네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마찬가지로 르네 라토도 항상 마르슬랭 까유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문장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짓궂은 장난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으니까.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어린 그 소년들의 우정,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더 자부심으로 느끼게 해주고 또 감싸주었던 그 두 사람의 우정은 중간에 어떤 헤어짐의 계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재회하게 되고 이들의 우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동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나의 고민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에게 또 용기와 또 즐거움을 주었던 친구, 혹시 그 친구와 다시 연락해보고 싶다면 한번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그림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